명사의 활용을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명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팔품사가 있잖아요. 영어는 팔품사고 국어는 구품사예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팔품사인데 제일 먼저 그냥 그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감탄사. 이건 뭐 그냥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따로 떼어놓고, 두 번째는 대명사. 이건 명사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결국 육품사의 싸움이라고요. 육품사 중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배울 게 접속사. 접속사 중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주로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종속 접속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and, or와 뭐 이런 것처럼 접속사가 또 작용을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접속사가 있죠. 뭐 이런 건 나중에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 이런 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접속사가 결국 이제 접속해 주는 거죠. 뭘 접속해 줄까요? 등위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 체계는 물론 국어도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단어면 단어하고 등이, 구면 구하고 등이, 절이면 절하고 등이지, 여긴 단어 쓰고 여긴 절을 쓴다. 그건 굉장히 가분수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영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은 종속 접속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 마지막 그 과제일 테고, 그 다음에 전치사. 오늘도 나옵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독특하게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구를 이루게 되니까 그렇게 감탄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벌써 4개가 날아갔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결국은 4가지인데, 그게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수로처럼 사용되지만 우린 그렇게 사용 안 한다. 형용사는 100% 이건 100% 명사를 수식해주고, 그리고 부사는 100%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사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부사가 자기 자신을 수식해 줄 수도 있고,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 주기도 해요. 그러나 주 기능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혹시 부사를 영어 단어로 아는 학생? 네, 뭐예요? adverb.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verb가 있으면 이게 동사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add니까 뭐예요? verb를 거들어주는 원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부사는 그런 의미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다 보니까 형용사도 수식해주고 자기 자신도 수식한다. 물론 명사가 자기 자신을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잉글리시 그럼 둘 다 명사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을 형용사적으로 사용해서 공학을 가르치는 영어다 이렇게 쓰면서 어떤 고유명사라든지 아니면 기사의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명사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만 빼놓으면 명동 형부가 이제 과제인데, 영어가 이것만 정복하면 다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정복하면 다 되는데, 오늘 이제 명사를 배우면서 명사의 앞에 나오는 전치사가 있으면 100% 명사가 따라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걸 부를 때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니까 전치사는 명사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활용하는데, 그렇다면 명사의 기능이 뭘까? 전치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명사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명사 자체로서 중요한 성분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보어에도 2개가 있어요. 주어 보어가 있고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ubject
컴플리먼트, 어브젝트 컴플리먼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걸 번역할 때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라고 번역한 거는 굉장히 오류예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 해서 주어 보호, 목적어 보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사람만,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시간이니까 딱 두 사람만 주어 보호, 목적어 보호라고 불러요. 그럼 나 말고 누구냐? 한 사람 누구냐? 나도 몰라요. 어쨌든 주어 보호, 목적어 보호라고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정의이겠다 하는 겁니다. 해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목적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있고 보호에도 주어, 목적어 보호가 있어서 이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전치사를 만나서 구를 이루기 때문에 구를 이룬다 그러면 이것도 이걸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뭘 정리하면 되냐면 요것만큼은 아주 독특해요. 동사만큼은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건 문장에 하나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날려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하나씩 있는 동사니까 반드시 있으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뜻도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라든지 동사가 아니 부사가 그 역할을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사실은 문장마다 가장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듯 보이지만 디폴트로 중요한 거예요. 디폴트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석하기도 뭐 좀 그렇고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문장의 성질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뜻도 결정되고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 이런 문장이었어요. 남학생들도 이제 요즘은 뭐 자취를 해도 그렇고 이제 결혼해도 그렇고 이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구시대 사람이라 음식을 못 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맨날 구박받아요. 이 나이에 음식도 안 하고 잘도 견디다 그런 말을 들어요. 어쨌든 남성도 이제 음식을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He makes a good meal. 그러면 요게 명사고 요게 명사예요. 명사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그것은 지원아 안 보이지? 화면 저기 있구나. 오케이,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것은 뭘까요? 그러면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알죠. 자, 그럼 어는 뭘까요? 뭘 수식해주고 있을까요? 미를 수식해요? 굿을 수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도 미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사 이렇게 불러요. 관사라는 말은 관이라는 건 이 머리에 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씌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관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에 속할까 하면 팔품사 중에서는 형용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관사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형용사 이렇게 지칭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관사 중에는 부정관사 이것처럼 부정관사 어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걸 부정관사라고 그러고 정해진 거 더를 쓴다 그러면 그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정관사도 그렇고 부정관사도 그렇고 형용사로 우리는 카운트한다.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를 우리는 A라고 쓰는데 이때 이제 A라는 거하고 요 AD라는 것을 써서 A는 형용사예요. 요거는 AD라고 보통 써서 부사라고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형용사예요. 이것도 형용사란 말이에요. 둘 개 형용사. 그러면 이것도 명사 나온 이것도 명사 나온 그러면 끝났거든요. 이제 문장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문장을 이렇게 다 분석했을 때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아주 밋밋하지요. 자, 그럼 이제 이거예요. 명사가 두 개.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는 주성분은 아니에요. 형용사나 부사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명사로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형용사는 명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묶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세 묶음이 있죠. 이렇게 세 묶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과제에 썼던 대로 두 형식이 세 묶음 가지고서는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형식도 세 묶음 가지고 3형식도 세 묶음 가지고 그러니까 세 묶음이라는 건 뭐라고 쓸까요? 하여튼간 세 묶음 뭐 이럽시다. 세 묶음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2형식과 3형식이 가능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4형식도 안 되고 5형식도 안 되고 1형식도 안 돼요. 세 묶음이라면.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한 문장을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좀 섭섭하니까 이제 여학우를 한 명 상정해서 She made a good wife라고 해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분석은 똑같죠. 요게 명사, 요것도 명사, 뭐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A는 와이프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것도 와이프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립하고 정리한 대로 문장의 성분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란 말입니다. 세 개면 2형식 아니면 3형식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쓸 거예요. 몇 형식인지를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린 형식 쓸 때 이렇게 원 숫자로 쓸 겁니다. 원 숫자로 2나 3이나. 자,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할 건데 잘하세요. 요거부터 합시다. 요게 2형식일까요? 3형식일까요? 2형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네. 3명. 3형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은 다들 3형식. 오케이. 이게 3형식. 자, 그러면 위에 문장. 2형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기. 아까 들었던 친구보단 그래도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형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3형식. 이렇게 손든 친구들을 우리는 멍텅구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결과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자체로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똑같은 동사예요. 동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결정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요거랑이 같냐 다르냐예요. 이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3형식, 여기는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냐 하면 보호거든요. 보호가 뭐라고 그랬죠? 주어에 대한 보호니까 주어 보호죠. 그럼 주어 보호라는 것은 주어를 수식해주고 설명해주는 거니까 주어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도 돼요?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게 이 형식의 원리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의 기본적인 거라고 뭐 그냥 덧셈을 하는데 두 자릿수 덧셈도 아니고 한 자릿수 덧셈 뭐 이런 의미라고요. 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오늘 할 건 아닙니다만은 문장의 성분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문장의 성분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요. 이것뿐이 없어요. 문장의 성분이. 왜 그러냐 하면 주어하고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주어 동사만 있는 거. 이거는 주어 동사 보어든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거. 4개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문장의 성분이 4개죠. 이것도 3개에서 2개가 나오듯이 여기도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형식이 나올까요? 여기서 쓴 대로 4형식도 나오고 5형식도 나오고
이거는 1형식 이렇게 간단해요. 영어 문장은 이 5형식 외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 영어는 정말 쉬운 중먹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한글 굉장히 우수해요. 다만 과학적으로 아직 그게 완전하게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만큼 짧잖아요. 그죠? 역사가 굉장히 길긴 합니다만 50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영어에 비하면 그 뭔가 이렇게 조직화되는 게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형용사도 영어 체계보다는 좀 덜 과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어 문법은 사실 그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어는 이게 수천 년이라기보다는 한 2000년 동안 그 조직화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민족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 이게 3형식까지예요. 4형식, 5형식은 뭐냐? 그러면 2형식부터 쓸게요. 2형식은 주어하고 두 번째 명사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같을 때 그러면 이것은 주어하고 두 번째 명사하고가 다를 때예요. 똑같은 원리가 여기 적용됩니다. 이번엔 뭘 보냐면 목적어를 보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어요. 이것도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형식부터는 1형식, 2형식은 목적어가 없는데 3, 4, 5형식은 목적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목적어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어보어예요. 서브젝트 컴플리먼트입니다. 주격보어 아닙니다. 우리 클래스에서 주격보어 그러면 혼나요. 주어보어예요. 그러면 이때 목적어하고 뭘 또 보냐 하면 목적어 다음에 오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4형식으로 하고 어느 걸 5형식으로 하는지는 우리 맘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바뀌었었는데 요즘은 또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서 4형식, 5형식을 말해요. 그래서 목적어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퀄이고 요거는 이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게 목적어 보호일까요? 5형식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퀄 가는 게 보호니까. 이게 목적어 보호라고 이게. 이거는요. 직목, 간목, 집목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목, 직목. 이렇게 간단해요. 벌써 5형식 다 끝난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공학적이에요. 공학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전했지만 히태야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지? 평택. 거기서 농사 지신다고 부모님이 부럽다. 농사도 지시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히태가 생각났을까? 첫 시간에 뭘 갖고 여러분에게 도전했냐면 춘분 날짜를 두 개만 보면 공학적으로 24절기는 양력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공학이에요. 우린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서 법칙을 세우는 거라고요. 근데 벌써 중요한 데이터가 두 개 나와서 결정되는데도 나는 두 개 갖고 난데 세 개 필요해, 네 개 필요해. 그러면 공학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라고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건 굉장히 공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배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학 영어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5개의 형식이 결정되는데 지금 예를 든 것은 결국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동사는 사실은 제일 핫발이다. 어차피 문장에는 동사가 있게 마련이지만 동사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동사는 뭐 이거예요. make라는 동사는요.
1형식으로도 쓰이고 2형식으로도 쓰이고 3형식으로 쓰이고 4형식으로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여요. 그러면 이것처럼 3형식으로 쓰인 거는 알죠? 뜻을 알죠? 이건 대표적으로 뭐 대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만들다 그거예요. 만들다 이거는요. 이 형식은 되다예요. 되다. 그녀는 아주 좋은 아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 made를 안 쓰고 뭐 became을 써도 되고 was를 써도 되고 아니면 실수를 해가지고 gat을 써도 그냥 적어보면 이 형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동사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주성분 중에 목적어냐 보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명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거는 이제부터 이거는 배울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뜻이 뭔지를 찾아보고 이게 1형식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2형식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3형식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4형식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5형식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차차 배우겠지만 자 이제 받았을 친구들만 받았을 때 1형식은 있다 2형식은 이다 3형식은 하다 4형식은 주다 5형식은 공학적으로 얘기할게요. 5형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3형식 플러스 1형식이 5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3형식 플러스 2형식이 5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3형식 플러스 3형식이 5형식 되기도 하고요. 3형식 플러스 4형식이 5형식 되기도 하고요. 3형식 플러스 5형식이 5형식이 되기도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요 앞에 있는 3형식은 목적어로 뭘 갖게 되냐면 목적어로 명사절을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럼 명사절도 명사라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한 덩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요 3형식이라고 맨 처음에 말했습니다. 요렇게 분화된 거 말고 원래 갖고 있던 의미대로라면 이때의 성분은 주요 성분은 몇 개예요? 3개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3개짜리. 그런데 이쪽에 쓰는 건 분명히 주어로서 사람이 나올 테고 이쪽에는 어떤 사실이 나올 테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죠. 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잖아요. 주어하고 명사절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3형식이 되는 것인데 3형식이 절 형태로 되어 있었을 때는 그냥 3형식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3형식이라고요. 근데 그 절을 풀면 구로 풀면 그게 5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형식 뭐라고 붙는다 그랬냐면 있다입니다. 있다. 2형식은요 이다 또는 되다. 아까 되다 나왔었죠. 이거는 존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존재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3형식은 하다예요. 소유하다 공부하다 이런 거 다 하다예요. 4형식은 주다예요.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다.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다란 말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건 4형식으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쳐 주다. 보여주다. 선물해 주다. 뭐든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5형식은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1형식은 뭐라고 그랬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3형식은 하다예요. 있게 하다. 요거는요 뭐라고 그랬죠? 이다 아니면 되다라고 그랬죠? 이게 하다 되게 하다. 3형식을 가져오면요 하게 하다. 이거는요 주게 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별로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공학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5형식이라는 것이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쉬워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라고 했던 거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여기다 가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팔품사 중에서 4개는 그냥 뭐 좀 덜 중요한 것인데 요 4개는 중요하다. 명동 형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데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생각해 볼 것은 육하 원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자라고 미나야, 강민아 기자. 그럼 기사를 어떻게 쓸 거예요? 라고 물으면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 한번 말해 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개라고요. 그 중에 명사 몇 개? 3개? 그렇죠. 2개. 누가 무엇을? 누가 무엇을?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일형식일 테니까 일형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삼형식으로 표현하든지, 그리고 보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이드로 좀 더 가해주면 된다, 그런 의미죠. 육하원칙에서.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하고 목적어가 그 다음 중요해. 근데 목적어가 필요 없을 경우가 있겠죠. 왜요? 일형식 문장이든지 이형식 문장을 쓰면 목적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골격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럼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무엇을 끝나죠? 음소가, 마지막 음소가 뭐예요? 몸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사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부사예요. 명사 2개 얘기하고 부사 4개 얘기해요. 어이구, 그러면 형용사는 안 써도 되나? 형용사는 안 써도 돼. 여러분 의견은 어때? 부사만큼 부지런히 써야죠. 근데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를 설명하고 무엇을 설명하는데 함께 있지요. 그렇죠? 형용사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덜 중요해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덜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 부사가 중요하다고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부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설명하려면 부사를 적당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사는 날려버리자고요. 결국은 명사를 어떻게 찝어낼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5개 정도는 있어야 참 잘해 쓰잖아요. 5개짜리라고 이거는요. 이거는 어때요? 이건 명사 수식해 주는 거, 이거는 동사 수식해 주는 거,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형용사라면 자음으로 끝나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부사라면 몸으로 끝나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 팔품사라는 구조 속에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면 영어 나처럼 쉽게 한다고. 뭐 요즘 뭐가 있더라? 나도야가 있던가? 뭐 야나두가 있죠. 야나두. 그건 이제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지만, 야 너도 너희들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명사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느냐가 결국 관건인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늘 따라다니는 거고, 동사는 그냥 거저먹기다. 동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는 있게 마련이다. 물론 이제 복문이라 그러면 접속사 속에 동사가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있다면 중문으로 양쪽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사도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서 확장이 되는 것처럼 동사도 여러 가지를 만나서 확장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to 만나는 거, ing로 변화하는 거, ed로 변하는 게 3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은 기껏 해봐야 5, 3, 2, 1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숫자로도.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걸로 설명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뭐 예외니까.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문장 속에서 teacher 명사입니다. problem 명사예요. us도 명사예요. 대명사지만 us 명사, it 명사, 그 다음에 he 명사, it 명사, chance 명사, I 명사, you 명사,
students within the inside heart class English feeling within the inside 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within the inside 뭐 이건 같은 거 설명하는 거네. 자, 그러면 이게 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이게 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그렇게 활용한단 말이에요. 여기 us가 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it이 나왔는데 요거하고 요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죠. 그럼 4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뿐이 안 되잖아. 4형식. 그래서 4형식으로 기부가 나왔으니까 뭐 그냥 기부만 받은 사실은 알아요. 주다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다 이런 뜻이니까 4형식 이렇게 되는 것이고, he가 주어 명사, it이 결국 목적어 절 속에 들어있는 주어 명사, chance라는 게 나왔는데 요소를 보니까 하나 둘 셋이 나왔는데 요 명사와 요 명사는 이퀄해요 안 이퀄해요? 이퀄이죠. is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형식 이런 얘기예요. 이 형식. 그래서 요 첨자가 뭐냐면 주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우리 이제 카운트하면 되니까 주어, 보어, 주어, 보어. 그 다음에 주어 이것도요. 3이니까 목적어. 이거는요. 목적어, 보어. 처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때 you하고 students하고는 이퀄 관계니까 5형식. 그래서 이렇게 된다. 5형식에서 쓰이는 목적어 보호다. 요거는요. 요거는 7번째로 전치사를 만나서 구가 된 거다. 근데 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저기서 지워놓은 거에 하면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구 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 그러면 부사구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구예요. 명사구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에. 근데 일부러 명사구를 만들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 다음에 앞에서 뭐라고 첨자를 사용하기로 했냐면 왜 안 갈까? 뒤로는 가는데 앞으로는 안 가네. 야 이거 참. 그러면은 큰일 났다. 이게 앞으로 갔어요. 자, 앞으로 갔어. 지금 첨자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6. 왜 6이라고 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를 명사구는 6번, 형용사구는 7번, 부사구는 8번 이렇게 6, 7, 8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조순서로. 조순서 늘 기억해 두세요. 명형부예요. 명동형부 이거예요. 동은 날려버렸으니까 명동형부인데 명형부라는 것으로 쓰자 이런 의미로서. 그럼 이제 이때 7이라는 것이 결국 형용사구 그런 뜻이겠죠. 8은요 부사구, 8은요 부사구, 요거는요 형용사구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형용사구, 그죠? 그게 다 이제 표시된 거예요. 명사에 관계되는 거는.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여기도 이런 부사구가 여기도 구가 있고 여기도 구가 있는데 요거 필링을 수식해 주는 건데 필링이 명사니까 이거는 무슨 구? 형용사구. 그래서 7번이라 그런 얘기예요. 같은 구조래도.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음소를 뭘로 끝내야 된다고요? 이거 작전 잘 세워야 돼요. 몸의 자음으로 끝내야 된다고. 자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음 말고 하나 가능한 것은 소유격 의, 나의 할 때 그게 마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행복한, 성공한 이것처럼 니은이나 리을이나 자음을 끝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7번. 그런데 이거는 뭘 수식하냐 하면 요걸 수식해요. make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부사가 아까도 제일 많았죠. 육하우칙에서 제일 많았잖아. 4개나 됐잖아.
네 가지 그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한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make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구 똑같은 구조인데도 어떤 구조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왜 within the inside가 명사라고 지금 확정했죠? 전치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거는 100% 명사여야만 돼요. 그러면 within the inside는 무슨 구라고요? 그것도 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명사구란 얘기예요. 되겠죠? 이게 우리 공학도들이 가질 수 있는 막강한 파워라고요. 네? 이렇게 조금만 관찰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하기로 한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를 그만큼 가공할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런 의미다. 요것도 within the inside는 명사다. 그래서 요거 명사를 청색으로 표시했듯이 요것도 청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 전체는 부사구. 그래서 make을 수식한다. 여기 요거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요거 수식할 수 있기는 하겠죠. nice를. 왜요? 이거 형용사니까 부사구가 형용사고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거지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동사를 수식한다 라고 보면 되고 왜 근데 그 가까이에 있지 않느냐? 그게 단어로 했을 때는 동사 앞에도 오고 동사 뒤에도 오고 그래요. always 같은 경우는 앞에 오고 어떤 건 또 뒤로 오고 뭐 이래요. 그리고 seldom 같은 경우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로 오고 뭐 이렇기도 하고 뭐 그 근처에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뒤에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마 영어 배우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소방시간 들어본 사람. 소방시간이란 뭐냐면 부사의 순서를 이렇게 나열할 때 장소 제일 먼저, 방향 그 다음에 시간. 장소, 방향, 시간. 그럼 장소는 뭐에 해당돼요? where, 어디에. 방향, 어떻게. 이런 거겠죠. 시간, 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 순서가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방시간 하나면 그거 해결되겠죠. 그리고 짧은 걸 먼저 쓴다. 긴 거를 나중에 쓴다. 그런 일반적인 원칙과 더불어서 그거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한 거고 뭐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가서 할 노릇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사 확장은 미리 얘기한 겁니다만은 전치사를 만나면 구가 되는데 그거는 명동 형부 중에 동사는 날아갔으니까 명형부의 부사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프로테지가 많은 것은 부사구다. 그리고 형용사구다. 그리고 명사구는 별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다. 그러면 이제 전치사를 만났을 때 우리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위해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부사구일까요? 형용사구일까요? 부사구. 금방 나와야 돼. 왜요? 몸으로 끝났으니까. 위한 그랬으니까 형용사구. 위함 명사구. 그렇죠. 이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구, 형용사구, 명사구, 부사구, 형용사구, 명사구, 부사구, 형용사구, 명사구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장에서 뭘 수식해 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서 부사구 역할, 형용사구 역할, 명사구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치사를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 업무로 for나 on이나 after를 쓰는데 이것만 한번 봅시다. you가 주어, have가 동사, to seek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have to seek. 현재로서는 그렇게 합시다. 그냥 have to seek을 have to를 조동사로 보고 동사를 좋아주는 걸 보고 have to seek을 그냥 그 동사 전체로 봅시다. 그러면 일형식 문장이 돼요. 왜냐하면 after the truth 그러면 요게 명사구는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성분이 하나, 두 개뿐이 없어요. 두 개만 있는 건 일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형식인데 그럼 요거는 부사구, 진리를 찾아가다 이런 뜻이겠죠. 진리를 찾아가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pursuit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형용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from이라는 전치사를 만났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거는 100% 뭐라? 명사 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치사를 만났을 때 이유로서 쓰이는 게 for. 그러니까 for는 앞에서도 쓰였고 지금도 쓰였고 뭐 그런데 for, on, of, from, through, at, for, with 뭐 이런 내용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가는데 여기다 정답은 있습니다. 3이면 뭐죠? 1, 2, 3 중에 3이 뭐였었어요? 네? 그랬나? 잠깐만 봅시다. 그거 아니고 왜 이런 여기다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구만 설명한 거예요. 지금 구만. 그러니까 요거는 부사구, 형용사구. 이제 따라갈 수 있겠죠? 노트를. 그다음에 이건 부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오케이? 부사구가 제일 많다라는 게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전치사, 이유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시간, 시점이라는 게 전치사. 요게 제일 마지막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방 시간이니까. 소방 시간 해서 부사구, 형용사구. 오부 나오는 형용사구가 있죠. 저거는 형용사구니까 자음으로 끝나야 돼요? 뭐음으로 끝나야 돼? 자음으로 끝나야 됨직한데 오부일 때는 주로 의 이런단 말이에요. 의. september의 이런단 말이에요. 부사구 여기는 형용사고 왜냐하면 어클락을 수식해줘야 되니까 형용사고 부사구 형용사구 뭐 이렇게 된 것들을 볼 수 있겠다. 다 똑같은 겁니다. 재료를 얘기할 때 of를 쓰기도 하고 from을 쓰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잘 알아두세요. 재료를 유지한 채로 할 때는 of라는 전치사를 쓰고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쓸 때는 변형이 될 때를 그렇게 써요. 그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의 의미, 소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of라는 것을 썼을 때 누구누구의이지만 이게 네 가지 타입으로 쓰입니다. of를 쓸 때 주격으로도 쓰이고요, 소유격으로 쓰이고요, 목적격으로 쓰이고요, 동격으로도 쓰여요. 이 네 가지는 알아야 돼요. 네 가지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of가 소유일 때는 리포트 대사가 오는 거예요. 리포트 대사의 옴 이런 것이니까 이거는 주어의 상태죠. 리포트 대사가 그 주어로서 오는 건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주격적 소유격.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유격적 소유격. 리포트의 인격. 리포트가 소유한 인격 그런 뜻이니까 여기는 목적격적 소유격. 요게 동사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였었던 거란 의미예요. 그래서 목적격적 소유격. 그 다음에 여기는 엘레강스라는 것과 퍼스널리티가 같은 의미예요. 퍼스널리티가 뭐냐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동격적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사 쓰는 게 결국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럼 문장은 주어만 얘기할 수도 있고 일형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형식으로 뭐 이렇게 점점 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문장이라는 것은 뭐 그 원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규격을 우리가 알고서 그 규격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 뭐 이런 거라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문해도가 높다 그런 게 문장을 그만큼 잘 이해하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런 것으로서 이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명사 사용하는데 사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